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으로 644페이지의 농지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농지법은 우리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농지법과 관련되어서는 출제되는 두 문제를 쉽게 정리할 수 있는데 우선 농지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살펴주셔야 됩니다. 현행법상 경자 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업민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에서는 농지에 관한 사항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업인, 그리고 이 농업인이 작용할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 경영, 이러한 것들을 각각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소유에 관한 사항, 그리고 농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작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대리 경작과 농지의 임대차, 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지 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농업진흥지역과 관계된 사항을 살펴주시는 게 이쪽의 주요 시험거리가 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함께 보실 것이 용어 정의와 관계된 사항을 살펴놓습니다. 양가로 1번 찾으셨죠? 농지란 다음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를 말한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전답 과수원, 전답 과수원 가로 해놓습니다. 그 밖에 법적 지목에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 단연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경작지 줄쳐놓으시고 재배지 줄쳐놓습니다. 우선 첫 번째 봐주실 것은 농지법이 정하고 있는 농지는 그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있습니다. 전답은 논, 밭을 말합니다. 그래서 밭이거나 논이거나 과수원으로 지목이 결정되었다면 실제 경작지로 또는 재배지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지목이 전답 과수원일 때는 무조건 농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전답 과수원 내 지목 대 또는 잡종지로서 실제 경작지나 재배지로 사용되는 땅이 있다면 농지법의 적용 대상인 농지입니다. 우리 경작이란 말과 재배란 말을 각각 구분하시는데 우리 인삼 6년건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열해에 걸쳐 농사 짓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재배라 하고 1년 만에 수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작이란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건축할 수 있는 지목대라 할지라도 텃밭처럼 경작지나 재배지로 사용되는 곳이 있다면 전답 과수원 아니더라도 농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답 과수원의 경우는 실제 농사 짓건 농사 짓지 않건 관계없이 항상 농지인 반면 전답 과수원의 지목의 경우는 실제 경작지로 재배지로 사용될 때 농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계량시설을 농지로 파악하게 되는데 그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645페이지 동그라미 2번입니다. 1토지의 계량시설, 그래서 농지의 계량시설과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부지, 계량시설 줄쳐놓으시고 생산시설 줄쳐놓습니다. 여기 계량시설은 논농사, 벼농사를 하고자 한다고 하면 관계 수리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수지 등을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그 저수지가 계량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농지 자체가 됩니다. 그리고 농사 짓기 위해 방풍림이라는 것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 방풍림 자체도 계량시설에 해당되게 되면 농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시설은 소나 돼지를 키우기 위한 축사, 버섯 재배사 이러한 것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은 생산시설로서 농지 자체가 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생산된 농축산물을 가공하기 위해 통조림 공장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공시설은 농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박스에 관한 내용은 한번 확인만 해주시면 될 텐데 충분히 우리는 이러한 것들은 정리 잘 되실 수 있다 생각됩니다. 양가로 2번입니다. 농지에서 재배되는 토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지목이 전답 과수원 아닌 추천호수입니다.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지, 단연생 식물의 재배시로 계속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3년 미만 줄쳐 놓습니다. 2번입니다. 공간정보법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 전용 허가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 허가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가로 해놓습니다. 농작물의 경작, 단연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외. 지목대인 토지를 말합니다. 경작지나 재배지로 사용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다. 그래서 경작기간과 재배기간이 3년 미만일 때는 농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1년, 2년 정도 텃밭 사용하고 말아버리는 땅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농지가 아니라는 걸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지목 임야인 땅으로서 임야라고 하면 산에 해당됩니다.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경작지나 재배지로 사용하는 경우 허가받지 않았다고 하면 산지를 불법으로 농작물 재배하거나 경작하기 위한 땅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이러한 것은 농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땅은 딱 세 가지입니다.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나무 심을 수 있는 산지, 그리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농지인데 원래 사용 목적이 있는데 그 사용 목적을 전환하는 것, 그것을 산지 전용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전용은 모든 토지마다 고유의 사용 목적, 용도가 있는데 그 목적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을 전용이라 하고 이러한 전용 절차를 불법으로 했다면 그때는 경작지, 재배지로 이용한다 할지라도 산지 그 자체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초지법에 따라 조성한 초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농지에 제외되는 것 무엇인지 그 정도를 각각 살펴놓습니다. 2번 농업인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또는 단연생 식물의 경작, 재배하거나 1000제곱미터 이상 추천없습니다.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실,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330부터 비닐하우스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시설 설치하고 농작물 또는 단연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자, 이들은 농지법상 농업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농지 소유 관계에 대해 농지 원부라는 것이 작성되게 됩니다. 이 농지 원부의 작성 대상은 일반적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소유한 경우라면 농지 원부의 작성 대상이 되게 됩니다.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 영농이라 하고 이러한 경우는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비닐하우스 설치하게 되면 농지원부의 작성 대상인 농업인이 되게 됩니다. 여기 1000제곱미터는 302평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 302평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비닐하우스 등으로서 그 규모가 330m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지원부의 작성 대상인 농업인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주말체험용농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면 주말체험용농은 취미생활로 농산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취미생활의 경우는 농지원부의 작성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말체험용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되면 세대 구성원 전원 기준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 1000 미만은 농지원부의 작성 대상이 아닌 농지 범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비닐하우스로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자, 이들은 농지법상 농업인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농지는 없지만 열심히 일해서 농지 구입할 수 있죠. 그래서 1년 중에 90일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인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배추나 다양한 채소를 재배하게 되었을 때 수확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 3개월을 날짜로 분류하게 되면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업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646페이지 동그라미 3번 함께 보십니다. 대가축 2두, 소나마를 말합니다. 중가축 10두, 염소나 돼지를 말합니다. 소가축 100두, 토끼를 말합니다. 가금 1000수, 닭이나 오리를 말합니다.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거나 꿀벌 10군, 양복을 말합니다.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한 자는 농업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말, 소를 2마리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돼지 10마리 소유하고 있거나 토끼를 100마리 소유하고 있거나 닭이나 오리를 1000마리 소유한 자, 그리고 양봉하는 자, 농업인이고, 이러한 축산물은 없지만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소나 돼지를 소유할 수 있죠. 그래서 1년 중에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한 자는 농업인이 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농지법은 1962년도에 제정되었는데 1962년도에 돼지 10마리와 소 2마리 가격이 같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봉하게 되었을 때 보통 10개 이상이라고 하면 그 10개가 돼지 10마리와 가격 같았거든요. 그래서 1962년도 기준으로 축산과 관련된 규모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대가축 소말입니다. 2마리. 중가축 돼지를 말하는 것이죠. 소가축은 토끼. 가금류라면 1000수. 양봉이라면 10군 이상일 때 농업인으로 파악하게 되고 1962년도에 가장 대표적인 축산이라고 하면 돼지 키우는 게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새끼 돼지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새끼 돼지 귀엽죠. 그 새끼 돼지의 가임 기간이 3개월, 3주, 3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개월을 대충 날짜로 따지게 되면 90하루 정도이고요. 그리고 3주는 21일이죠. 그리고 3일 모두 더하게 되면 115일 되게 되는데 저 115일과 가까운 게 110과 120이 있습니다. 4452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4452, 115일 기준으로 4452 하게 되면 120일이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20일은 돼지의 가임 기간을 고려해서 정한 사안인데 이렇게 돼지를 1년 중에 120일 이상 열심히 사육해서 새끼 돼지를 많이 낳게 하면 그걸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분도 농업인 될 수 있죠. 왜 120일이란 말 나왔는지, 그리고 농업에 종사한 기간 1년 중에 왜 90일이라 되어 있는지 그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농업 경영을 통한 농업 경영 출처 놓습니다.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는 농업인이 되게 됩니다.
여기 농업 경영과 관련되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농업 경영은 농업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경, 그리고 위탁 경영까지는 농업 경영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농지를 임대해서 생산된 농산물을 임대료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걔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 경영에 해당되는 자경 또는 위탁 경영해서 생산한 농작물을 1년에 120만 원 이상 판매한 자는 농업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 이상 농산물을 판매하게 되면 그분은 농업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농업인과 관련된 분류에 대해서는 자주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들을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3번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3분의 1이라는 말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이 3분의 1은 중개법인과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4번, 5번, 6번 묶어놓습니다. 4번 농업경영 찾으셨고 5번 자경입니다.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 식물의 재배,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 전부,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 경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위탁 경영의 경우에는 대가 지급하고 전문가를 대신 농사 짓게 하는 것을 위탁 경영이라 표현한다. 이 두 가지를 농업 경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업 경영에 임대차, 대리 경작은 포함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7번 농지 전용에 대해서는 이미 산지 전용허가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원래 용도인 농지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농지 전환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농지에 생산시설이나 가공시설, 축사를 만들거나 저수지를 만들게 되면 이는 농지 전용 이단이다. 그냥 농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다만 이 농지에 농산물을 가공하기 위한 통조림 공장 만들게 된다면 그때는 농지 전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법상 농지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습니다. 647페이지 농지 소유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시다. 우선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은 우리 헌법에는 소장농 제도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는 경자 유전 원칙에 따라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 1번 농지 소유 제한과 관련되어 경자 유전 원칙이라는 말 찾았습니다. 그리고 2번 예외적으로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아니어도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에 관한 사항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걸 다 외우라고 하면 나는 잘 외울 수 있다? 잘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따로 외울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649페이지에 3번, 4번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2번 농지 소유 상한 찾으셨죠. 양가 1번 원칙 찾았습니다. 상소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 경영하지 아니한 사람, 농업 경영하지 아니한 사람 가로 해놓으시면 이분 도신이죠. 상속 농지 중에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입니다. 8년 이상 농업 경영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 총 10,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3번 주말 체험 용농 하려는 자는 총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경자 유전 원칙에 따라 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때에는 면적 제한 없습니다. 농업인이 10만 제곱미터의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10만 제곱미터 전부 상속받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 농지 소유 상한제는
도시인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농업인에게는 농지 소유 상한 없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상속과 관계된 사항은 10,000제곱미터까지 도시는 상속, 받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첫 번째 이해하실 것으로 8년간 농업 경영의 종사자가 이농하게 되면 10,000제곱미터까지 농지 소유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인삼을 6년 재배하게 되면 인삼 수확한 농지의 경우 다른 작물을 재배하게 되었을 때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처럼 단일 작목을 6년 이상 인삼 재배하게 된다고 하면 지력이 고갈되기 때문에 어떤 작물 재배하더라도 농업 생산량이 보장되질 않습니다. 우리 농지법은 1962년도에 제정되었는데 그 당시 농업 기술이 크게 발달된 게 아니어서 단일 작목을 8년간 재배하게 되면 9년차 되었을 때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확량이 전년도에 1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962년도에 농촌 지역의 현실 생활에 있어서는 저 8년간 단일 작목을 재배하게 되었을 때 그 농촌 지역에 계속 거주했다가는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이농하게 되고 그 도시 생활을 한 3년 정도 하다 보면 농지 지력이 회복되거든요. 다시 농촌으로 귀향하고자 한다면 농사 지을 땅 필요하죠. 그래서 이 이농한 자는 바로 도시인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왜 8년이 나왔는지, 그리고 다시 귀향하고자 한다면 농지 10,000제곱미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농한 자는 10,000제곱미터까지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체험 농농의 경우에는 농지원부의 작성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는 1,000제곱미터 미만을 한다. 이 모든 것들은 도시인에게만 농지 소유 상한제가 적용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 듯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재미로 오십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하지 아니한 사람, 도시인이죠. 그리고 8년간 농업경영한 후 이농한 사람이 이농 당시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임대 기간, 무상 사용 기간 동안 농지 소유 상한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 상한부터 계속 소유할 수 있다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그리고 제2절 농지 소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농지 소유와 관련되어 농업인은 면적 관계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도시인의 경우는 농지 소유 상한제에 따라 상속받은 경우, 이농한 경우는 10,000제곱미터, 주말 체험 농농 목적이라면 1,000제곱미터까지 농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농지 소유와 관련된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 경영 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됩니다. 여기 농업 경영 계획서는 이번에 내가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어떤 농사를 지을 것인지 그와 관련된 계획서를 말합니다. 이런 농업 경영 계획서를 시, 구, 면장에게 제출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고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고 하면 경영계획서 작성하고 증명 발급받아 등기시에 첨부함으로써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1번 농지 취득 증명 발급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농지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 관할하는 시, 구, 연장에게 농지 자격 증명 발급 받아야 된다. 현재 농지 자격 증명과 관련된
관할 관청은 시구 읍면장입니다. 여기 읍면은 군에 존재하는 행정청에 해당되게 되는데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통상 국토계획법의 관할 관청은 특광시군이고 도시개발법부터 주택법까지는 보통 시군 구청장이 나오는데 1962년도에 군 지역, 최근 올림픽 개최했던 평창군을 연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마 행정관할구역 한가운데 군청이라는 게 존재하고 1962년도에는 도에 속해 있는 시 그리고 서울에 속해 있는 구와 비교하게 되었을 때 이 군 지역의 경우는 도로 등의 기반설이 잘 갖춰져 있다, 제대로 정비 안 돼 있다, 제대로 정비 안 돼 있죠. 그래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군에 와서 농지 자격증명 발급받고자 한다면 산 하나 넘고 하천 하나 건너야만 군청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농지 취득이 불편하고 곤란하기 때문에 군 지역의 경우는 읍장, 면장에게 농지 자격증명 발급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 자격증명과 관련되어서는 시구 읍면장이 관할 관청이다. 이 정도를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게 되면 증명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취득이라는 말 보게 되면 얘는 특정 승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면 농지를 특정 승계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한데 여기 승계에 해당되지 않는 원시 취득이라면 그리고 포괄 승계에 해당되면 그리고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해 주는 자는 행정청인 시구 읍면장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증명 필요 없겠죠. 그리고 원래 자기 것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농지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취득했다가 지분 분할해서 쪼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 자기 것 다시 취득하는 것이죠. 이러한 4가지에 해당되게 되면 특정 승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걸 165페이지와 650페이지와 651페이지 걸쳐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선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소유하는 경우 행정청이 농지 취득하는 때는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증명 발급받을 필요 없죠. 공입니다. 2번 상속 추천없습니다. 그리고 6번에 농업법인의 합병 추천없습니다. 상속 합병에 해당되게 되면 얘는 포괄 승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명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농지 저당권자인 금융기관 등이 경매에서 유찰된 담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1962년도에 농민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물병제 형태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농협입니다. 그러면 이런 농협은 그 당시에 준 공무원이라 불리는 농업직원들이 다녔는데 그 당시에는 공공으로 취급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이 돈을 빌려주고 담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라고 하면 그 당시에 공공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농지 전용 협의 동그라미 없습니다. 완료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여기 농지 전용은 농지를 본래 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것을 농지 전용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농지 전용을 행정청이 하고 취득한 농지에 국립대학이나 고속도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행정청이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농림부 장관과 농지 전용에 대한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청 아닌 자가 농지를 취득하게 되었을 때 삼성 같은 반도체 공장을 만들게 되면
비행정청으로서 큰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서 농림부 장관에게 농지 전용 허가 받아 농지 전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가 낙향에서 농가주택 짓고 살고자 하면 농지 전용할 수 있죠. 만약 이런 경우라고 하면 규모 작은 것에 해당되어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 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와 신고는 행정청 아닌 자가 하는 것이고요. 농지 전용 협의는 행정청이 하는 것이죠. 행정청이 소유하기 위해 농지 전용 협의 절차를 밟았다고 하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따로 필요 없는 겁니다. 바로 공공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십니다. 그리고 5번과 관련되어 디귿번만 함께 보십니다. 공유수 매립법에 의해 매립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매립 농지, 간척 사업을 통해 농지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시 취득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증명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8번을 봐주십니다. 시효 완성으로 농지 취득하는 경우 원시 취득이죠. 그리고 7번 찾았습니다. 공유농지 분할. 농지를 2명 이상이 공동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 공유자가 지분 쪼개 다시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원래 자기 것이죠. 증명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0번 보시게 되면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에 따라 농지 취득하는 경우 여기 환매는 원래 자기 것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할 겁니다. 이러한 경우는 증명 없이 농지 취득할 수 있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2번 발급 절차와 관계된 사항 1번은 그냥 지나가시고요. 2번 농업경영계획서 등의 서류 보존 기간은 10년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10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최근 개정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신청할 수 있는데 우리 딱 2가지만 살펴놓습니다.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는 경우 취미생활로 농지 취득하고자 한다고 하면 경영계획서 작성할 전문가 못 되죠. 그래서 경영계획서 작성을 생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농지 전용 허가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한 자가 농지 소유하는 경우 농지 전용 허가받아 공장 만들고 농지 전용 신고 절차를 밟아 내가 살 집을 만들게 되면 농사 짓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사 안 짓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2가지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원시 취득이나 포괄승계, 국가 등의 농지 소유하는 건 원래 자기 농지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는 증명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경영계획서마저 생략되는 것이고요. 농사 안 짓겠다.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경영계획서 없이 증명만 발급받아 농지 취득할 수 있고 취미생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시구 읍면장은 농지지 자격증명 발급 신청 받은 때에는 4일 이내 농지지 자격증명 발급해야 한다. 가로 속에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지 자격증명 발급 신청한 경우는 2일, 4일, 2일 각각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1962년도에 서울에서 저 지방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내려오는데 하루 걸립니다. 그리고 농지 자격증명과 관련된 경영계획서 증명 신청하고자 한다면 하루 필요하고요. 이렇게 이틀이나 열심히 일했다면 하루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울 다시 오고자 하면 또 하루 걸립니다. 그래서 농지 자격증명과 관련된 처리기간은 4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만약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왔다 가면 되죠. 그래서 2일이다. 이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저렇게라도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3번 농지 자격증명 첨부.
증명 발급받아 농지 취득하는 자가 소유권에 대한 등기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4번 벌칙, 5번 담보는 취득, 6번 처분 위임 등은 크게 필요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 때 위탁 경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